여름휴가 시즌이 되면 다들 계획 세우기 바쁘시죠? 누군가는 시원한 바닷가로, 또 누군가는 조용한 산으로 떠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처럼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걸 최고로 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건 비단 한국 분들만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얼마 전 해외 커뮤니티에서 한국을 다녀온 한 핀란드 분의 여행기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거든요. 핀란드 하면 보통 하얀 눈, 울창한 숲, 밤하늘의 오로라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스웨덴 옆에 있는 북유럽 국가인데 사실 한국보다 땅은 3배나 넓으면서 사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니 놀랍죠. 이런 걸 보면 왜 외국인들이 한국을 작다고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럼 이 핀란드 친구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낯설지만 정겨웠던 한국과의 첫 만남. 제가 한국을 찾은 건 2023년 무더위와 장맛비가 번갈아 찾아오던 여름이었어요. 단순히 새로운 곳을 구경하고 싶다는 마음만은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한국의 문화와 그 속에 담긴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갯벌. 그걸 꼭 제 발로 직접 걸어보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죠. TV 화면으로 보는 것과는 분명 다른, 훨씬 생생한 감동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북적이는 도심 속에서도 예상외로 느긋함이 느껴지는 분위기에 살짝 놀랐어요. 사실 한국 하면 빨리빨리 문화와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이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마주한 서울 곳곳에서는 묘한 여유가 느껴졌어요. 최신식 빌딩과 오래된 한옥이 아무렇지 않게 어우러져 있는 풍경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었죠. 그동안 책과 영상으로만 배우던 한국어를 실제로 사용하며 그 문화를 직접 피부로 느끼는 그 순간, 말로는 다 표현하기 힘든 벅찬 감동이 밀려왔어요. 시간을 거슬러 역사의 숨결을 느끼다. 첫 일정으로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고요하고 아늑한 궁궐을 거닐다 보니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화려했던 옛 왕조의 모습과 그 역사가 간직한 슬픔이 동시에 느껴지는 듯했죠. 제가 다른 나라 역사에도 관심이 많은 편인데 한국 역사는 제가 한국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을 깊이 울리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궁중 생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잠시나마 그 시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어요. 만약 일본에 의해 강제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옛 문화가 이어지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죠. 수천 년간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지켜온 한국이 어째서 그리 짧은 시간에 일본에게 힘없이 무너졌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자료를 찾아보니 오랫동안 이어진 평화에 안주했던 상황과 내부적인 문제들, 그리고 총이라는 새로운 무기의 등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더라고요. 다른 나라를 침략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혼란했던 조선이 처음부터 침략을 목적으로 무장한 일본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주변 나라, 특히 당시 일본의 상황이 한국에게는 정말 운이 나빴다고 밖에 할 수 없겠죠. 지금까지도 두 나라 사이가 썩 좋지 않은 걸 보면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경복궁을 둘러본 후에는 한국 민속촌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고운 한복을 입고 전통 놀이를 즐기니 마치 과거와 현재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특별한 순간 속에 제가 들어와 있는 듯했어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한국처럼 수천 년의 깊은 역사를 가진 나라 중에서는 더욱 드물죠. 민속박물관에서는 한국의 농경 문화와 옛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따뜻한 마음 덕분에 즐거웠던 여정. 물론 여행이 항상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말이 잘 통하지 않거나 문화가 달라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있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럴 때마다 주변 한국 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배려 덕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저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던 많은 분들과의 유쾌한 추억들은 한국을 떠나서도 제 마음속에 영원히 소중하게 남아있을 거예요.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 제주.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는 제주도였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거든요. 특히 여름이니만큼 푸른 바다는 꼭 보고 싶었죠. 해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와 서울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맑고 깨끗한 공기가 제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분명 같은 한국인데도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에 온 듯한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제주도에서 보낸 시간들도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될 소중한 순간들이에요. 핀란드와 한국, 달라서 더 끌리는 매력. 열흘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이곳에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아름다움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은 제 삶에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제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할 것 같아요. 핀란드와 한국은 참 다른 점이 많아요. 핀란드는 북유럽 특유의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눈과 숲으로 대표되는 자연 환경, 그리고 소박하면서도 진중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음식도 재료 본연의 맛을 중시하는 편이고요. 반면에 한국은 아시아 대륙의 활기차고 다채로운 에너지가 느껴져요. 화려한 색감의 전통 문화, 사람들 사이의 끈끈하고 정겨운 관계, 그리고 독특한 음식 문화가 아주 매력적이죠. 특히 한복의 아름다움이나 향긋하면서도 때로는 강렬한 음식들, 신나는 민속놀이 같은 것들은 핀란드 사람들에게 아주 신선하고 흥미롭게 다가올 거라고 확신해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달라요. 핀란드는 평등을 중시하고 개인 간의 거리를 존중하는 조용한 분위기라면 한국은 조금 더 복잡하고 활기차지만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공장소나